여러분 안녕하세요, 쏘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부채널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지만 제가 본 채널에서는 나름 대형까지는 아닌가? 중대형? 유튜버잖아요. 나름 그래도 유튜브를 좀 키웠다라고 자부를 하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이제 한 5, 6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7년 차가 되었어요. 완전 고인물 중에 삽고인물 유튜버로서 어떻게 하면 유튜브가 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젠 정말 바야흐로 유튜브 시대가 됐잖아요. 나중에는 사람 한 명당 유튜브 채널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을 시대가 저는 언젠가는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들도 꼭 유튜브를 했으면 좋겠다. 유튜브를 영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분야이든 간에 다 블루오션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할 때까지만 해도 여행 유튜브는 정말 블루오션이었거든요.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유튜브를 찍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저 때는 뷰티 정도만이 조금 약간 유행이었고, 아마 제가 여행 유튜브 중에서 거의 1세대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서 정말 깨달은 점이 있다면은 작게 시작하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막 카메라는 못 사지? 편집 프로그램은 못 쓰지? 막 어떡해,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작게 시작하는 게 유튜브를 지속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많이들 그만두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쏘이더머니, 구쏘이더머니, 호이쏘이라는 채널을 많이 쉬었죠. 저는 뭐 그 본업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건데, 사실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계속 생산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이 채널 자체에 너무 큰 힘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촬영을 7만 명까지 했었고요. 그때 당시 갤럭시 S10이었나? 아무튼 정말 그 당시에는 나름 최신폰이었던 걸로 했었지만, 뭐 편집하는 것도 폰으로 했었고, 전혀 영상 업로드를 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유튜브는 사실 B급 컨텐츠라고 하죠. 너무 A급, 너무 그런 고급스러운 예능 그런 컨텐츠보다도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나오는 컨텐츠는 그렇게 엄청난 고화질과 엄청난 느낌의 영상을 바라진 않아요. 오히려 B급이 더 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일단 시작하시는 건 강력 추천하고요. 저는 지금도 노트북을 잘 안 쓰고 태블릿 위주로 편집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노트북을 사야 된다거나 비싼 편집 프로그램 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키넷마스터라는 어플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 자막을 달아주는 브루, 이렇게 두 가지 편집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요. 프리미어 프로? 파이널컷까지 이렇게 가실 필요 없이 정말 요즘에 너무 좋은 어플들이 많아요. 키네마스터, 브루, 블로, 그 다음에 또 캡컷,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핸드폰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정보성 콘텐츠를 줄 것인가, 재미 콘텐츠를 줄 것인가. 이것도 내가 지속 가능한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사실 단순히 정보를 네이버 블로그에 치면 나오는 막 그런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정보를 주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뭔가 친구처럼 얘기하고 재미를 주는 게 조금 더 낫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여행 유튜브 컨텐츠를 하기 전에는 제가 전직 노무사였으니까 노무사로서 어떤 수험 팁이나 공부 팁 같은 거를 전달하는 그런 유튜브를 처음에는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빵 터지는 채널은 달랐던 거예요. 저는 제가 여행 유튜브 쪽으로 완전 갈 줄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이전에 뭐 일했던 분야도 완전히 그냥 전문직 쪽이었고, 그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혼자 여행 가본 적도 거의 없었고요. 그런 여행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렇게 제가 여행 유튜브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것도 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저의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도 이쪽으로 재능이 있나 하면서 저도 모르게 잘하는 게, 좋아하는 게 되고, 이게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정보성 콘텐츠가 조금 더 잘 맞을까? 재미성 콘텐츠가 잘 맞을까? 이걸 생각하신 다음에 유튜브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올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양치기로 조지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유튜브 콘텐츠에 올라간 것만 본 채널에서는 800개의 콘텐츠가 넘게 올라갔거든요. 저는 진짜 초창기에는 1일 1일 업로드를 했었고요. 최대한 유튜브 영상을 많이 올림으로써 사람들에게 눈에 많이 띄도록
자주 올렸던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많이 올리지 않으면 노출수를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롱런하고 지속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 양치기로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내가 어떤 컨텐츠가 잘 맞는지, 사람들은 어떤 컨텐츠에 반응하는지 이런 데이터가 계속 쌓이거든요. 이 데이터를 얻는다는 것은 정말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자산을 얻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올렸던 당시에는 조금 살짝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제가 엄청 노출이 많이 되었고, 그게 조금 떡상을 하게 되면서 아, 이런 게 나랑 좀 핏이 맞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그런 돌발 상황이나 어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담는 데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저와는 또 다른 걸 수도 있어요. 다른 유튜버 분들은 오히려 그런 자극적인보다도 그냥 평화로운 콘텐츠가 떡상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올려봐야 알기 때문에 양치기로 승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많이 올려보세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최소한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굳이 막 완성도 있게 완벽주의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한 영상이 절대 아니어도 되고, 저도 제 초창기 영상 못 보거든요. 너무 허접해가지고. 지금도 허접하긴 한데 그땐 진짜 너무 허접했어요. 거의 컷 편집 수준으로만 올렸는데, 아무튼 그런 시행착오가 있는 시절을 양치기로서 빨리 겪어야 이 전체적인 시간을 단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많이 올려보셔라. 최소 100개 정도는 올리고 나면은 한 번은 떡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올려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릴게요. 어차피 디벨롭은 올리면서 해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는 바야흐로 쇼츠의 시대가 왔어요. 진짜 여러분, 제가 정체기가 좀 심했거든요. 30만 명대에서 정체기가 되게 심했어요. 구독자가 오를 듯 안 오를 듯 하면서 아주 찔끔찔끔씩 오르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번 쭉 떡상할 때가 됐는데 떡상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유튜브에서 쇼츠가 등장합니다. 그때 저는 딱 감이 왔죠. 아, 이거 이용해야겠다. 내가 지금까지 올린 양치기로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를 올렸고, 거기에서 재밌는 것만 쏙쏙 뽑아내면서 그 영상을 다른 사람들한테 또 유도할 수 있다면 이게 선순환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쇼츠를 진짜 한번 제가 약간 이게 딱 맞으면은 약간 미친 사람처럼 계속 올리거든요. 제가 지금도 쇼츠를 거의 하루에 한 개씩 올리고 있어요. 정말 재밌을 만한 거,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거 계속 자기 객관을 하면서 이렇게 올리면 재밌을까? 제목 이렇게 해볼까? 하면서 계속 연구를 하면서 맨날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떡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0만 명대였던 제가 막 갑자기 순식간에 50만 명을 찍게 됩니다. 그게 정말 한두 달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쇼츠라는 거는 사람들이 구독 버튼을 누르기가 되게 쉽거든요. 롱폼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재밌네 하면서 그냥 구독을 누르는 게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구독자 수를 늘리는 데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쇼츠는 안 하면 손해죠. 쇼츠로 시작을 하셔도 되고, 오히려 편집하는 시간도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보통 1시간 안팎이면 충분히 편집을 하고도 남기 때문에 쇼츠를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 1일 1쇼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무조건 차별화 포인트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차별화를 생각해야 돼요. 요즘에 너무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외로 구독을 많이 해도 내가 이 사람은 구독했었나? 이 사람 누구지? 약간 좀 캐릭터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수많은 정말 정보의 홍수 마냥 많은 콘텐츠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나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나를 어떻게 기억에 남게 할 것인가, 이거를 항상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 소희, 걔 오지 다녀오네, 그 인도 다녀오네, 아프리카 가네, 이렇게 딱 사람들이 많이 박혀있더라고요. 그렇게 나만의 좀 차별성이 있는 포인트를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데, 저도 그래서 이 호이소희 채널에서 어떻게 나를 좀 각인을 시킬까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과 조금 남다른 부분이 있다면 저는 뭐 전문직 노무사였고, 그 다음에 본 채널에서 여행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의 이런 찐 경험담을 솔직하게 나누는 이런 콘텐츠들이 차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신가요? 어떻게 차별화를 하면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지. 정말 이 유튜브도 연예인과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나를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되는 거는 맞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나를 각인시킬 수 있는가, 이런 연구를 꾸준히 하면은 분명히 성공하는 유튜버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광고를 생각하라. 여러분, 유튜브로 그냥 영상만 올리면 안 되죠. 이게 돈이 돼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 돈이 안 되면은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살짝 떨어져요. 왜냐면 나도 사람이잖아. 우리도 사람이잖아. 돈을 벌고 또 이런 뭔가 딱 보상 심리가 생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콘텐츠 찍고 만드는데
뭐 돈이 안 벌려? 그러면은 3, 4년, 5년, 10년, 만년 할 수 있을까요? 이 유튜브 자체 구글 애드센스 외에도 외부 광고를 받음으로써 유튜브가 확 성장할 수 있고 또 그걸로 지속 가능한 게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를 어떻게 퍼스널 브랜딩을 해서 어떤 식으로 광고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나중에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뭐 여행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뭐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여행이라는 게 광고 같은 게 들어오는 게 되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뭐 여행용 캐리어, 여행용 화장품, 여행용 핸드폰, 여행용 카메라, 여행용 패딩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광고로서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뷰티 잘 몰라요. 뷰티 잘 자신이 없고 완전 똥손이거든요. 근데 또 뷰티 크리에이터 하시는 분들은 다른 카테고리의 유튜버 분들보다 단가가 진짜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뷰티에 관심이 있다면 뷰티를 한번 시작해보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구매력이 여자 구독자분들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구독자분들을 타겟팅한 그런 채널을 브랜딩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나를 어떻게 좀 브랜딩해서 유명하는데 알릴 수는 있겠지만 외부 광고가 들어올 수 있게끔 나를 브랜딩을 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생계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구독자분들은 상업화로 가는 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것도 고려를 안 하면은 지속할 수가 좀 힘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이 유튜브를 단순히 영상 콘텐츠를 취미로 올리는 것 이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튜브를 한번 시작해보시는 거를 생각을 하셔라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뭐 광고에 대한 막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요. 영상을 차근차근 올리면서 데이터를 쌓으면서 나를 어떻게 브랜딩할지 어떻게 하면은 왜 업체들한테 나를 쓰게 만들고 싶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유튜브를 시작하는 방법, 저만의 비법을 한번 공유해봤는데요. 저는 진짜 유튜브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단순히 이렇게 소비하면서 보는 소비자의 시선보다는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생산자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봤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